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지나고 그 직후는 좀 변동성이 있을지 몰라도 한 3개월? 그 정도 이상 지나고 난 이후 반감기가 지나고 이전 반감기 가격으로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감기를 만약에 9천만 원에 지났어요. 그러면은 그 직후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9천만 원으로 다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역사예요. 반감기가 여지껏 3번 있었는데 한 번도 반감기 지나고 나서 그 반감기 지날 때 그 가격으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를 통해 돈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철영이라고 하고요.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9천만 원 찍었죠? 한국에서는 9천만 원을 찍었는데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는 사실 뭐 이미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이고요. 근데 거기엔 추가적으로 현물 ETF가 들어오면서 이게 생각보다 파워가 굉장히 강해요. 네, 너무 강해서 지금 32거래일을 지났는데 32거래일 만에 순유입이 70억 달러. 이건 엄청나거든요. 금이 인플레이션 감안해도 한 달 동안 19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럼 지금 한 달이 보통 22거래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1.5배면 한 30억 달러 정도면 금 수준이란 건데 그거 2배가 넘는 70억 달러.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만큼 투자를 하고 싶었지만 투자를 못하던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네. 방금 전에도 신분을 밝힐 수 없지만 나름 투자 좀 하신다는 분을 만나고 왔는데 그분조차도 막 거래소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 어떻게 했어요? 못하죠. 미국부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장년층들이 비트코인 투자가 10%도 안 돼요. 그러면 노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 돈들이 이제 현물 ETF가 되면서 그냥 주식앱에서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럼요. 일단은 보통 은행부터가 지정은행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맡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서 맡기시는 분들 또 거래소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소문들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 은행보다는 못 믿을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못 하겠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으시고 뭐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뭐 쿠팡에서 사야 되냐.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미국 장년층의 10%도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한다고. 네. 그게 그 이유가 있고 단순히 그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나 신뢰도나 이런 거가 중요한데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국가가 인정한 자산이 됐잖아요. 그게 큰 거죠 또. 지금 엄밀히 말하면 기관들 자금은 안 들어왔어요. 지금은 이제 조막손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게 70억 달러고 기관은 지금 총 그 들어올 수 있는 풀이 50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의 1%면 5천억 달러죠. 근데 지금 70억 달러인데 현물 ETF 승인되고 거의 40-50% 올랐죠. 그럼 5천억 달러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근데 1%도 사실 조금 잡은 거죠.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지금 잡고 있고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 같은 그런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한 것은 아마 5%, 10%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1조 달러 이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 따르면은 비트코인 생태계로 자금이 유입될 때 가격이 오르는 승수를 118배로 잡고 있어요. 그것은 1달러가 들어올 때 118달러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럼 1조 달러가 들어오면은 118조 달러면은 금의 10배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바로 700만 달러. 물론 당연하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승수는 줄어들 수는 있죠. 왜냐하면 몸집이 커졌으니까. 커진 몸집을 키우려면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적으로 지금 상상을 초월한다.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릴 건데요.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지나고 그 직후는 좀 변동성이 있을지 몰라도 한 3개월? 그 정도 이상 지나고 난 이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감기가 지나고 이전 반감기 가격으로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감기를 만약에 9천만 원에 지났어요. 그러면은 그 직후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9천만 원으로 다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역사예요. 반감기가 여지껏 3번 있었는데 한 번도 반감기 지나고 나서 그 반감기 지날 때 그 가격으로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무조건 계속 오르는 자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현물 ETF들의 평균 매수 금액이 45,000달러.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들 평균 매수 가격도 43,000에서 4,000달러 정도예요. 지금 6만 달러가 넘으니까 이미 대부분이 뭐 30-40% 이상 지금 이득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계속 가진 않겠죠. 언젠가는 한번 차익 실현 세가 쫙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또 패닉 매도도 나올 테고. 그런 식으로 되면서 분명 조정은 언젠가 오겠죠. 단 그 조정이 언제일지
그리고 조정이 왔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쌀 것이냐? 그거는 신만이 알겠죠. 보통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남들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면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모두가 돈 쌓아들고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겠죠.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떨어져도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막 달려들겠지. 그럼 다시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와요. 그럼요. 내가 이 자산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있고 어떤 상황이 돼도 견딜 자신이 있으면 사실 오늘 다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은 아마 그럴 수 없으니까 여쭤볼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가격이 그동안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럼 평균 매수 가격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2024년은 거의 적수가 없지 않을까. 2025년은 그때 가서 다시 보시죠. 개인적으로 이번 사이클에서 뭐 웬만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한계가. 다만 강남 아파트는 좀 다음 사이클 정도 보면 좋지 않을까. 네. 60만 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정도 되면 그냥 환율로만 봐도 8억이고 그리고 한국은 불장이 오면 김치 프리미엄이 붙죠.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거의 웬만한 서울 아파트 가격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예상일 뿐이지 어디까지 오를지는 신의 영역이죠. 네. 안 왔는데 공급 충격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가져가요. 즉 최근 2주일 정도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매수한 1일 평균 매수량이 순유입량 기준으로 거의 1만 개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하루에 900개 만들어져요. 근데 현물 ETF만 그거의 10배를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고래들이 미스터 100이라고 해서 한 번 살 때마다 100개씩 사는 유명한 고래가 있어요. 정체는 불명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거의 9천만 원 찍은 어제자 기준으로 이 촬영일 기준 어제자 기준으로 하루에 1600개를 쓸어 갔어요. 그럼 그 고래 혼자서만 하루 이틀치 생산량을 가져간 거예요. 전 세계의 이틀치 생산량을 고래 혼자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현물 ETF들은 10배씩 가져가고 있어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급격하게 줄어들죠. 지금 이미 200만 개 이하로 내려갔어요.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왜냐면 물량이 점점점 바닥을 치기 시작하니까. 사재기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전쟁 난다 이러면 마트 가면은 싹 다 없죠. 그런 상황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사재기를 당해서 그냥 싹쓸이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멸종 위기. 거래량은 뭐 많죠. 거래량은 뭐 몇만 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문제 그게 가져가는 건 아닌 거죠. 팔고 사는 게 섞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숫자는 보통 1년 다 해봐야 한 20만 개 그 정도씩 거래소에서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달 만에 막 그렇게 줄어드는 상황에 처한 거죠. 여기에 이제 반감기 와서 공급량 더 줄고 금리 인하 시작해서 돈 더 풀리고 레버리지 더 많이 되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 두려운 수준이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도 예상 못한 일. 그냥 뭐 수십억까지 가버리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은 물량이 줄어들수록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가 사막이에요. 생수가 한 100개 있어요. 한 개 누가 사갔어요. 그것만으로 가격이 뭐 크게 오를까요? 안 오르죠. 그런데 100개에서 점점 사람들이 사가. 그러다가 한 20개 남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겠죠? 사막인데 생수 없으면 못 사는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정말 부르는 게 가격이 되는. 왜냐면 싹쓸이 해가고 없으니까. 일시적인 하락은 언제든지 올 수 있고요. 다만 비트코인은 주식과는 다르게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매여져 있는 가격이란 게 없어요. 뭐냐면 부르는 게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나리자가 추정 가격이 거의 50조 원이라고 해요. 네, 모나리자가 50조 원 될 이유가 뭐 있나요? 그랑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주식처럼 이렇게 딱 정해진 가격이란 게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상품 자산의 특징이죠. 그런데 지금 금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대략 13조에서 14조 달러란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이제 1조 달러가 좀 넘잖아요. 그럼 한 65만에서 70만 달러 하나로 거의 10억 정도가 되면 그때서야 금과 시가총액이 비슷해져요. 근데 뭐 시간이 흐르면 사실 금을 역전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그게 언제냐의 문제인데 만약에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심각하면은 그게 이번 사이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점점 미뤄지고 있어요. 시장의 예측은 6월부터인데 경제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강해요. 이번에 GDP는 살짝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고용 강하고 물가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최소 7월이나 아니면 9월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뭐 결국은 금리 인하로 간다. 그렇다면 사실 그거는 늦게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시장에는. 왜냐면 기대감만 계속 아는 채로 더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시장 항상 선반영하잖아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또 그 얘기는 경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연착륙이 되면서 금리는 천천히 내리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경기가 튼튼하면서 금리는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일단 비트코인은 시장마다 가격이 달라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저 마트랑 이쪽 마트랑 가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마다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시장 내에서의 수요와 공급이에요. A라는 거래소가 있으면 그 A라는 거래소 안에서에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와 그걸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해외보다는 그 공급이 원활하진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프리미엄이 좀 붙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 한국은 결정적으로 지금 세금이 없잖아요. 네, 세금이 없는 것도 어느 정도 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추가적으로 더 붙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뭐 유의미한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또 싼 쪽이 있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다시 비싸지겠죠. 그래서 뭐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옮겨 다닐 정도의 그런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네, 원래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면 너무 올랐다 싶으면 이제 비트코인 좀 쉬죠. 그 쉴 때 이더리움과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게 원래 상승장의 기본적인 추세예요. 순환매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건 주식시장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죠. 기술주가 막 올라. 그럼 너무 올랐다 싶으면 사람들이 잠깐 쉬죠. 그동안 가치주들이 오르죠. 그거랑 거의 똑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돈이 잘 들어오고 있는 상승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추세. 그러니까 그런 추세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좋은 거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돈이 비트코인으로 몰리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비트가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좀 차익 실현도 하고 들어가기도 주저할 때 이제 알트코인이 오른 거죠. 그게 전형적인 순환매죠. 네, 뭐 일단 알트코인을 잘 모른다면 사실 가장 믿음직한 거는 이더리움이 될 수밖에 없죠. 가장 오랜 기간 시가총액 2위였고 이더리움이 나오기 직전에 시가총액 2위가 리플이었는데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1년 정도 만에 역전됐죠. 그 이후로 2위 자리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어요. 그 밑에 10위권은요 순위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과거 수년 전에 10위권 안에 있던 애들 지금 다 10위권 밖에 있어요. 거의 리플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결국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는 거죠. 이더리움 정도만 그래도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있죠. 뭐 가장 쉽게는 리턴 기대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20% 올랐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한 30% 오르고 뭐 최근에는 이더리움 별로 안 좋지만 이제 정말 불장해서 다 오를 때가 되면 그 다음에 뭐 솔라나는 한 40% 오르고 그 밑에 코인들은 50% 오르고 그 다음에 뭐 강아지 코인들은 100% 오르고 네. 근데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는 거, 변동성도 커진다는 거 그거를 감안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겠죠. 시가총액 한 10위권 내에서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장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년 전에 10위권 안에 코인들이 지금 10위권 밖에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에 10위권 아니라고 해서 샀는데 다음 사이클이 되면은 10위권 밖에 있을 수도 있죠. 그걸 생각한다면 알트코인들은 가능하면 한 사이클 내에서 끝내는 게 안전하겠죠.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도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55% 정도 되는데 이 추세가 안 무너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비트 강세장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전고점, 달러 기준 전고점이죠. 69,000달러를 넘기기 전까지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사실 가장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고 그걸 넘어간 시점부터는 이제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더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언제나 변동성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향후 여러 가지 규제 리스크들, 네, 지금 바이낸스 코인, BNB, 그 다음에 솔라나,
에이다 등등을 비롯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상위 코인들은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으로 규정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언제든 다시 칼을 빼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칼을 빼들 때 상당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기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비트코인은 그냥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조금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이더리움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고요. 그래서 현물 ETF 승인이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규제 리스크 얘기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현재 미국의 현물 ETF가 거래가 안 돼요. 이걸 먼저 풀어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현물 ETF가 등장하는 거죠. 그 두 가지 단계로 나뉠 것 같은데, 한국에서 현물 ETF가 등장한다면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한국이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 측면에 있어서는 국내 거래소가 상당한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사실 이거는 국내 거래소가 지금 파생상품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한데, 아마 파생상품 거래가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어쨌든 안 될 것 같으니까 당분간은. 그렇다면 현물 ETF가 만약 국내에서도 출시가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아마 꽤 많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되게 우스운데 사실 지금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야 될 때 막아놓고 나중에 뭐 꼭지 가서 풀어주면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사실. 일단 안 되면은 미국 현물 ETF라도 거래가 되게. 지금 미국 선물 ETF가 이미 거래가 되는 와중에 현물 ETF를 망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불성설이죠. 저는 꽤 높다고 봐요. 뭐 그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한국에서 현물 ETF가 출시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한국 전통 금융 회사들이 운용하는 현물 ETF가 출시될 때까지는 조금 걸릴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앞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아요. 증권거래위원회가 증권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꺾지 않는 한은 없다고 봐야죠. 이더리움은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코인들처럼 증권이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더리움은. 일단은 지금 1차적인 최종 기한이 5월달 정도에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5월에 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자마자 그때도 되게 억지로 해주는 듯한 느낌처럼 했는데 5월에 바로 또 이더리움을 승인한다? 조금 그동안 보여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행보를 봤을 때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왜냐면 저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안 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는 그 기대감이 현재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흔히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을 때 뉴스가 나오면 이제 팔아라가 나오는 건데, 기대 안 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때는 오히려 뉴스에 사라가 되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반감기가 지나면 그 가격으로 다시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사기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직 시간이 그래도 한 50일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반감기 때까지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억 있다 그러면 50일 남았으니까 하루에 2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로 타협을 보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너무 길게 분할 매수하지는 마시고. 일반적으로는 없고, 한 가지 있다면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 타이밍이 계속 늦춰지는 거. 왜냐면 암호화폐는 어쨌든 위험자산이고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재 6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금리 인하 타이밍이 뭐 7월, 9월 계속 느려져. 그러면은 타격이 있을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블랙록이죠. 원래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장 비트코인 현물 ETF 중에서 수장이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기관들은 자신들의 고객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바네크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못하게 했는데 그거 역시 고객들이 계속 요구를 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기관이든 그 기관의 고객들이 요청을 하면은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이미 주식시장에서 증명이 됐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주식시장의 하락과 상승률의 유의미한 차이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선거 직후에 한두 달 정도다. 3개월에서 반년만 지나도 유의미한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누가 되든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확실히 수요가 너무 강하고요. 그로 인해서 수요의 급상승하는 타이밍이 조금 당겨진 감이 있어요. 그 얘기는 원래 반감기가 지나고 한 5월, 6월 정도 돼서 발생해야 할 수요 충격이 거의 반년 정도 당겨져서 발생을 한 거죠. 그 얘기는 사이클도 한 반년 정도 당겨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원래는 10월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단축돼서 종료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죠. 현재까지만 보면은. 다만 이거는 모릅니다. 결국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아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될 사이클이 그냥 그대로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더 급격하게 올라고 결국 최종 라인은 비슷한 거죠.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슈퍼 사이클이잖아요. 한 번 정도 그렇게 갔다가 잠시 쉬었다가 2차 파동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그 예상했던 기간만큼 가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파동이 오니까 가격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르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2012년, 그러니까 최초 첫 번째 반감기죠. 그때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났어요. 한 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거의 뭐 50% 가까이까지 하락했다가 두 번째 파동이 왔고, 그 두 번째 파동이 첫 번째보다 훨씬 높았죠. 그거는 뭐 사실 모르는 거죠. 왜냐면 기관들도 결국은 팔 때는 팔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양의 자금이 들어온 만큼 또 나갈 때는 썰물처럼 막대하게 팔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거 있죠. 모든 자산은 시가총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동성은 줄어들죠. 이거는 모든 자산에서 이미 다 입증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시가총액이 더 커진 만큼 과거만큼의 변동성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높죠. 기존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라든지 우리의 형님 세대들이 돈을 벌었던 자산은 부동산이었고 그 다음에 주식이었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젊은 세대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살기부터가 어렵죠. 그리고 주식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겪어보셨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과거에 크게 떴던 자산들이 아니라 새롭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롭게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산으로 지금 돈이 급격하게 몰리고 있어요. 바로 그 흐름을 타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딱 한국으로 치면 1970년대 강남 부동산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테리토리가 발생을 했고 거기로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국내에 나왔던 비트코인 책들은 대부분 투자서라기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려주는 인문학서적의 느낌이 강했죠. 근데 이번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은 제가 서문에도 적었지만 철저하게 돈을 벌기 위한 투자서로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탐욕 지수가 높아지면 그게 불장이라는 신호예요. 보통 그 상태로 오래 갑니다. 그러다가 한번 뭐 단기 조정 거치고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극도의 탐욕 상태가 아니라면 오히려 상승장이 아닌 거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극도의 공포 상태가 그냥 계속 유지됩니다. 아니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상승장이 오면은 95% 이상의 사람들이 수익 중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반년, 1년. 오히려 그 상태가 안 되면 상승장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상승장이라고 하는 증거는 95% 이상의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거의 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라고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달러 기준으로 전고점을 넘길 때부터, 그때부터 진짜 상승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로 치면은, 경주용카로 치면은 이제 시동 건 거죠. 시동 건 거 아직 엑셀은 안 밟은 거죠. 네, 출발하는 거죠. 엑셀은 달러 기준으로 전고점을 넘을 때부터 출발 신호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슈는 중장기적으로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건 이미 주식시장에서 증명이 됐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주식시장의 하락과 상승률의 유의미한 차이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선거 직후에 한두 달 정도다. 3개월에서 반년만 지나도 유의미한 차이는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누가 되든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번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모두의 예상을 박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박살내고 있죠. 현물 ETF 승인되면 뭐 한동안 안 좋을 것이다. 뭐 한 3만 달러까지 다시 되돌아갔다 올 것이다. 전고점 넘는 거는 반감기가 무조건 넘어서일 것이다.
등등등 수많은 예상들이 있었지만 지금 다 박살나고 있죠. 그것처럼 어디까지 오를 것이다. 이것도 사실 지금 예상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점점 미뤄지고 있어요. 시장의 예측은 6월부터인데 경제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강해요. 이번에 GDP는 살짝 약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고용 강하고 물가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최소 7월이나 아니면 9월 정도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뭐 결국은 금리 인하로 간다. 그렇다면 사실 그거는 늦게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시장에는. 왜냐면 기대감만 계속 아는 채로 더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시장 항상 선반영하잖아요. 그거를 감안한다면 또 그 얘기는 경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연착륙이 되면서 금리는 천천히 내리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경기가 튼튼하면서 금리는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는 게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일단 양자 컴퓨터가 언제 나올지부터가 알 수가 없고요. 저도 당연히 그 부분에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전문가들이 한 사람들의 얘기 주장부터가 이미 다 달라요. 누구는 뭐 한 10년 안에 상용화될 것이다 하고 누구는 이번 생에는 틀렸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아니다 라고 하고 그럼 둘 다 전문가인데 누구 말을 믿어요? 일단 언제 나올지부터가 알 수가 없고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양자 내성 암호화 체계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암호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승인을 하면은 암호화 체계를 도입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죠. 그럼요. 보안이 뚫리면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거절을 안 하겠죠. 반대로 수량을 늘리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주식으로 치면은 유상증자 한다는 거예요. 창사 안 하겠죠. 주주들이. 그거랑 똑같아요. 일단 비트코인은 시장마다 가격이 달라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저 마트랑 이쪽 마트랑 가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정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마다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시장 내에서의 수요와 공급이에요. A라는 거래소가 있으면 그 A라는 거래소 안에서에 있는 비트코인의 숫자와 그걸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해외보다는 그 공급이 원활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프리미엄이 좀 붙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 한국은 결정적으로 지금 세금이 없잖아요. 세금이 없는 것도 어느 정도 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도 추가적으로 더 붙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뭐 유의미한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또 싼 쪽이 있으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다시 비싸지겠죠. 그래서 뭐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옮겨 다닐 정도의 그런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원래는 10월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단축돼서 종료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죠. 현재까지만 보면은. 다만 이거는 모릅니다. 결국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아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야 될 사이클이 그냥 그대로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더 급격하게 올라고 결국 최종 라인은 비슷한 거죠. 그렇게 끝날 가능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슈퍼 사이클이잖아요. 한 번 정도 그렇게 갔다가 잠시 쉬었다가 2차 파동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그 예상했던 기간만큼 가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파동이 오니까 가격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르는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2012년 그러니까 최초 첫 번째 반감기죠. 그때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났어요. 한 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거의 뭐 50% 가까이까지 하락했다가 두 번째 파동이 왔고 그 두 번째 파동이 첫 번째보다 훨씬 높았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100%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은행에 있는 돈은 우리가 죽고 나면 다 누군가 가져가겠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 차 이것도 어떤가요?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누가 가져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집도 결국 내가 죽으면 누군가 가져가겠죠.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그리고 중국의 황제들이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 전부 다 무덤에 같이 묻었죠. 저승까지 가져가려고. 근데 누가 가져갔나요? 도굴꾼들이 가져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자산이란 건 없어요. 하지만 그게 비트코인이 최초로 우리가 100% 소유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2100만 개 중에 현재 뭐 1950만 개가 조금 넘게 채굴이 됐는데 그 중에서 400에서 500만 개 정도는 이미 로스트 코인,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호화폐 지갑에 넣어놓고 암호화폐 지갑을
암호키를 분실하거나 남기지 않고 사망하거나.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영원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디지털 먼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지갑 키를 남기지 않고 암호키를 남기지 않고 내가 만약에 죽는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들은 나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봉인됩니다. 절대 도굴할 수 없는 무덤 속으로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소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0% 나의 소유인 거죠. 죽음까지 가져갈 수 있는. 네, 지금 방금 전에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코인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 거래소 밖에 있는 코인들이 있겠죠. 근데 이미 400에서 500만 개는 유실됐어요. 그 숫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예요. 언젠가 아마 1000만 개를 넘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남은 코인이 1000만 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같은 양의 자금이 들어와 있을 때 코인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될까요? 주식으로 치면은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한 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제가 앞으로도 나올 때마다 가격은 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을 더 많이 보시기 전에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